자, 잘 쉬셨습니까? 6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이다. 자, 이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라는 거,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길 것인가, 법적인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그래요. 사실 문제가 아니죠.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이 어떤 효력이 생길 것인가. 이해가죠? 그걸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1번의 네 번째 줄에 이건 법률 문제이므로, 법률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법률 문제이므로 상고심, 바로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다수결 입장이 다 써있죠? 사실 문제다, 법률 문제다. 법률 문제다. 그 다음에 거기 판례 박스에서요, 이 해석이라는 것은 피고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단다면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 그 표시상의 효과의사 거기다 색칠해 놓죠. 표시상의, 거기 판례 박스의 첫 번째 줄, 표시상의 효과의사란 말 찾았어요? 외부에 표시한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피고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단다면 외부에 표시된 대로 해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고 본다?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추구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 3번에 해석 방법이다 해갖고 나오죠? 해석 방법. 자, 이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연적 해석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해석 방법이, 자, 피고자의 시각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피고자라고 그러죠. 피고자 입장에서 내리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피고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속마음, 무슨 꿍꿍이 속을 먹고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가, 무슨 의도로 의사표시를 했는가, 그런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겉으로 표시된, 외부에 표시된, 외부 표시 행위인 언어나 문자에 구속되지 않는다. 언어나 문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겉으로 표시된 거에 구속되지 않고 피고자가 무슨 꿍꿍이 속을 먹고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가, 그걸 추구하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외부에 표시된 것이 잘못된 표시가 되는 경우 있죠. 이걸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그럽니다. 거짓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 이게 뭔 말인가? 우리 한번 보자 이겁니다. 뭔 말인가? 갑이라는 사람, 잘 들어요. 갑이 이 X 토지를 을한테 팔라고 그래요. 을한테 빌려준 토지가 이 X 토지예요. 임대차 해줬어. 근데 을이 산다고 그럴래. 그래, 좋다. 팔자. 매매계약을 맺었어.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가 됐어. 근데 지번에 잘못 표시해. 지번을 그 땅의 번지수를 잘못 표시해서 지번의 착오로 이 X 토지와는 전혀 별개인 Y 토지로 매매가 표시됐네. 계약서에 표시된 것은 Y 토지를 사고 파는 걸로 표시가 됐어. 그래서 엉뚱한 Y 토지가 등기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 계약서를 그대로 등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지금 갑은 팔고자 하는 토지가 무슨 토지죠? 팔고자 하는 토지는 X 토지. 을도 사고자 하는 토지가 무슨 토지죠? X 토지. 그럼 Y 토지라고 표시한 것은 잘된 표시예요, 잘못된 표시예요? 잘못된 표시. 이걸 O 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O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Y 토지라고 표시했지만은 갑이 팔고자 하는 토지는 X 토지니까, 또 을이 사고자 하는 토지도 X 토지니까 이렇게 표시했더라도 을이, 상대방이 피고자의 진위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죠. 그러면 X 토지로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지금 겉으로 표시된 것은 X 토지예요, Y 토지예요? 겉으로 표시된 것은 Y 토지죠.
거기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그럼 당사자가 사고 팔기로 하는 표시는 Y토지라고 표시했지만은 X토지로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 X토지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이겁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겠죠?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은 Y토지라고 이 Y토지의 매매는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은 계약이 불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불성립이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 X토지로 성립된 거니까. 이건 차고 문제다, 차고 문제도 아니다. 자, 무효 취소 사유가 생길래도 계약은 성립돼야 무효 취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성립된 것은 무효 취소 사유도 아니야, 차고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Y토지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안 생겨. X토지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Y토지라고 등기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약도 성립이 안 됐는데 등기가 넘어간 것은 원인 없이 등기가 넘어간 거잖아. 무효죠, 무효. 그러면 X토지로서 성립이 됐다고 해석하니까 을은 갑한테 X토지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생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발생하죠. 그러지만 Y토지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 무효죠.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등기 공신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병도 취득을 못하죠. 선을 할지라도 취득을 못하죠. 오케이? Y토지는 매매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니까 X토지만 성립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자연적 해석. 오케이?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합격시키고자 하는 저 꿀떡 같은 마음이 있어. 꿀떡 같은 마음으로 합격을 원하는 찰떡 같은 마음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개떡이라고 표시했네. 찰떡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표시는 개떡이라고 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이 나를 합격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입을 시키지, 이렇게 지금 개떡이라고 얘기했지 라는 걸, 찰떡같이 합격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찰떡이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 그러면 제가 개떡이라고 표시했을 때 이거 개떡 아닙니다, 이거 찰떡입니다 라고 제가 취소할 필요 있어요? 그냥 찰떡으로 효력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찰떡으로 효력이 생기잖아. 표시는 개떡이라고 했더라도 개떡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얘기 안 해도 이해해주는 친구가 한둘이 있으면 참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네. 자,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한두 명만 가지고 있더라도 인생은 참 풍요롭고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갖기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 자, 그런 거. 자연적 해석이다 해갖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요. 제일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쓰이는 전형적인 예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피의자 입장, 행위자 입장으로만 해석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자, 69페이지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써있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거짓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게 바로 오표시 무효 원칙. 겉으로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 이 내심 후 효과 의사를 추구한다는 얘기다. 내심 후 효과 의사를 추구한다는 걸 바로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자연적 해석. 이건 차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거기 창고 박스, 팔레 박스 그 밑에 창고 박스에 오표시 무효 원칙과 차고다 얘기 나오죠. 거기에 차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 두 번째 줄에 있죠. 거기 색칠해 놓으세요. 자, 이거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차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차고 문제는 아니에요. 계약은 불성립된 거니까 표시된 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취소하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표시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뭡니까? 규범적 해석은 겉으로 표시된 대로, 자, 규범이다, FM이다, 모범이다, 이런 말은 아주 그냥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 거기 1번의 첫 번째 줄.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의 범로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겉으로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걸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 그러면 겉으로 표시된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요, 규범적 해석에서는 착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겉으로 표시된 것과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중요 부분에 불일치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착오 문제가 생깁니다. 규범적 해석에서는 뭐가 생길 수 있다? 착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보충적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판례박스 밑에.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을 내리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제3자 입장으로서. 그래서 우리 계약,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생겼을 때, 계약의 내용이 서로, 자, 우리 청약자와 승낙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틀려, 서로 간에. 그러면은 그 갭이 생겼을 때 제3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걸 규범적 해석, 아니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두 번째 줄에 계약에다가 동그라미 쳐. 거기 3번의 두 번째 줄, 3번의 1번의 두 번째 줄. 계약이라는 말 찾았어요?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다 해갖고 나오죠. 표준. 자, 71페이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으로 일단 해석해야겠죠. 근데 그게 불분명해요. 그게 불명확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인 관습. 사실적인 관행. 사실적인 관행이 없을 때는 의무규정. 뒷장에 넘겨보니까 의무규정이 없을 때는 시의 성취의 원칙이다. 조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71페이지 당사자 의도하는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자, 이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래상에, 업계상에 통용되는 관행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국집에 우리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중국집에서 탕수육 대짜를 하나 시켰어. 그러면 군만두 한 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군만두는 시킨 적이 없어. 근데도 서비스로 딸려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탕수육만 시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중국집의 업계에서 거래되는 관행이 군만두가 따라오는 관행이 있어. 그걸 사실적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당연히 자기는 탕수육을 좋아하지만 동생은 군만두를 더 좋아해. 그래서 당연히 동생은 군만두를 먹으면은 자기가 탕수육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군만두가 따라오는지 알았는데 이거 안 따라오네. 그래서 왜 안 따라오냐 했더니 우리 집에서는, 우리 중국집에서는 군만두 안 준다고 그래. 그러면 진작 시킬 때 얘기해야지. 왜 지금 안 준다고 지금 인제 와서 얘기하냐.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군만두 안 주면 나 이거 탕수육 빨리 바꿔 해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약 내용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그런 거래계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이 있을 때는 그걸 계약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야. 군만두 줘라. 근데 자, 이거 보세요. 당사자 의도가 더 우선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중국집에서 전화를 받는데, 배달 주문을 받는데 우리 중국집에서는 탕수육이 양도 많고 맛있습니다. 그 대신 군만두 서비스는 없습니다. 군만두는 안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집주인이. 혹시나 그쪽에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군만두 지금 탕수육 먹고 싶어서 시키는 거지 군만두 먹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니까 군만두 없어도 괜찮으니까 배달해 주세요. 그쪽에서 주문했네. 그러면 사실은 관습이 군만두를 주는 게 관행인데 다른 집에서 우리는 않기로 했잖아. 그럼 당사자 의도가 있잖아. 의사가 있잖아. 그 의사가 우선이죠. 그 의사가 불분명할 때, 그게 없을 때 사실은 관습이고. 이해가죠? 그러면 사실은 관습도 없어. 그러면은 의무규정. 우리 규정대로 해야죠. 규정대로. 그 규정이 없을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 조리에 의해서 해석한다는 거. 오케이? 사실은 관습이 뭔가 알겠네요. 그냥 가볍게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자, 우리 여기 72페이지
72페이지 27의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갑은 을과 X 토지를 임차하듯 사용하던 이 토지를 을이 사기로 합의했어. 이거 보세요. 을이 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자기가 그냥 매도인이 판다 하길래 자기가 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 집장만 할 때 그랬어요. 한 2년간 아파트를, 조그마한 평수 아파트를 전세해갖고 이제 임대차죠. 임대차해갖고 살고 있는데 2년 딱 되니까 집주인이 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파트 팔아야겠다고. 내놔야겠다고. 얼마에 내놨습니까? 그랬더니 뭐 전세 가격의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살게요. 내가 살 테니까 이제 이사 가기도 귀찮고 돈도 좀 여기저기서 좀 빌리면은 장만할 것 같더라고.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더라고. 그 가격에 뭐 중개사 업소에 갈 것도 없죠. 둘이 커피 한 잔 집에서 먹으면서 그 계약서 갖고 와갖고 빌려와갖고 그냥 여기서 도장 빵빵 찍고 매매계약 맺고 서류 넘겨받아서 등기 넘겨받았죠. 바로 그거죠. 자기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그 토지를 자기가 사겠다라고 합의가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 임대인이 판다 하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토지라는 걸 둘이 합의가 된 거야. 근데 계약서에 엉뚱한 X 토지와는 전혀 별개인 Y 토지라고 계약서에 표시가 됐다는 얘기야. 그 문제가.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라고 나왔죠. 옳은 것은. 자, 저걸 물어보는 문제네. 여기 벌써 지금 3번 나왔어, 이게. 자, 이거 보세요. 매매계약은 X토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여기. X토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 맞았죠? 1번 맞았죠? 자, 2번. 매매계약은 Y토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Y토지는 계약이 불성립된 거죠. 그렇죠? X토지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만 차고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차고 문제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Y토지로 성립하지만 차고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Y토지는 성립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틀렸고. X토지, Y토지 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고.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1번. 야, 너무나 쉽구나. 이런 거 나오면 내 것이구나. 이런 자신감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생기는데 까먹지 말아야 하는데 까먹어버려. 강의 들을 때는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집에 가서 복습하려면 이게 뭐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또 일주일 지나면은 저거 했던가 이러면서 그래서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74페이지 의사표시장으로 들어가야죠. 자,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사표시라는 건 뭐냐면은 피의자의 생각, 의사라는 게 생각이죠. 겉으로 표시, 외부에 나타내는 거. 그러면 생각과 표시가 일치돼야 하는데 이게 의사표시인데 생각과 표시가 안 맞아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뒷장에 넘겨보면은 76페이지, 75페이지까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고 싶은 분은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싶은 분은 넘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76페이지 제일 위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써있죠? 자, 이걸 우리가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정상적이지 않아. 자, 생각과 표시가 일치됐으면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되는 거. 일치됐다 하더라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 불일치를 우리가 의사의 흠결이라고, 흠결. 불일치를 뭐라고 부른다? 흠결. 자, 흠결, 하자. 그러면 하자는 뭘과 하자입니까? 사기강박을 하자라고 그래요. 흠결과 하자.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걸 비정상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불일치를 피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불일치를 알고 있어, 피의자가. 또 어떤 때는 모르고 있어. 그 두 가지가 알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자, 우리
이 뭡니까?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건 거짓 표시란 얘기죠. 거짓 표시는 자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 속마음과 겉으로 표시된 것이 불일치됐다는 걸 거짓말하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딴 전을 보고 딴 데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좀 거짓말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여성분들이 거짓말할 때는요, 상대방 눈을 더 똑바로 직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대요. 심리학 책을 읽어보니까. 남성분들은 잘 못 본대, 상대방 눈을. 근데 여성분들은 일부러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게 여성들의 태도래요. 좀 더 고단순구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렇죠. 거짓말할 때. 아무튼. 자, 거짓 표시. 이게 바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불일치가 됐어.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됐는데 표자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알고 있는 게 이게 하나입니까? 또 있어. 통정 허위 표시. 둘이 짜고 거짓말하는 거. 허위 표시라는 게 거짓 표시예요. 거짓의 법률행위죠. 그러면 여기는 혼자 거짓말한 거지만 여기는 짜고 거짓말한 거죠. 통정 허위 표시. 그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죠. 바로 하나. 착오. 착오는 중요 부분은 착오를 일으켰다는 걸 표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표자가 모르고 있죠. 이해가죠? 착오. 모르고 있는 거. 불일치가 된 거잖아요.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된 거. 근데 모르고 있는 거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사기 강박을 얘기하는 거죠.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일치되기는 했지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공포심이 야기시키는 협박에 의해서 강박행위에 의해서 일치시켰으니까 의사가 정상적인 의사가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죠? 속아서 일치시켰으니까 이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 4개의 조문 107조에서 110조까지가 시험 문제가 다 나올 때도 있죠. 4개가. 아니면은 못 나와도 최소한 2문제는 나오죠. 아니면 3문제까지도. 여기서 2-3문제가 나와버려요. 2문제 내지 3문제. 4문제 다 나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못 나와도 2문제는 나와요. 아니면 3문제. 알겠죠? 그러면 이거 소홀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고 넘어갈 것이 이거예요. 비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이거 암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거짓 표시를 할지라도 상대방은 몰라. 거짓말인지 몰라. 상대방은 거짓말하는 자가 지금 거짓 표시라는 걸 몰랐고 또 알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유효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죠. 자, 원칙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 표시라 할지라도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어떤 때 무효다? 어떤 때 상대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걸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럴 때는 무효라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떻게 되냐?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죠. 간에 언제나 무효다. 언제나. 둘이 짜고 여러분들 재산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로 친구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가장 이혼까지도 하는 경우 많더라고. 배우자 앞으로 다 등기 넘겨놓고 이혼한 걸로 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면 당사자 간에 언제나 그 법률행위는 가장행위는 무효인데 자, 착오는 어떻게 됩니까? 착오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이야. 어느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놨죠. 물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착오를 일으키는데 중대한 아유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원칙은 취소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어요. 그러면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요. 예, 취소가 가능하죠.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하다겠는데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다 그랬어요. 근데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 짜고 한 거니까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효가 아니라 착오나 사기 강박은 취소네, 취소. 이거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효이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틀려버려요.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취소고. 알겠죠?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는 이것도 무효, 여기도 무효, 여기는 취소.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는 선후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요. 선후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뭔 말이냐? 선후라는 말은 모르고 있는 걸 선후라고 그러죠?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음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한테는 무효 취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무효 취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자한테는 유효화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제3자라는 건 누구냐?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 그러면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나왔을 때는 이 제3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음을 모르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선으로 추정되니까 네가 알고 있었자라는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무과실은 필요 없다. 무과실까지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가 된다. 그래서 선우, 과실 있는 제3자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문제가, 여러분들 기출문제가는 유효하죠. 선우 과실이 있더라도 제3자는 보호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득자도 제3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 다시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고 그래요. 제3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선우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전득자는 다시 취득한 자는 선우든 악이든 보호가 되죠. 선우든 악이든 악이도 보호가 돼요. 그런데 악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전득자는 선우만 보호가 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5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은 3번과 5번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번과 5번. 이게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우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전득자는 선우만 보호가 된다. 악의도 보호가 된다. 선우 악의를 다 보호가 돼요. 전득자는. 그렇지만 악의 제3자는 취득 못 하잖아. 선우 제3자만 보호가 되니까. 근데 전득자는 선이에요. 그러면 보호가 돼요. 왜? 전득자도 제3자에 들어가니까. 선우 제3자의 보호 규정에 해당돼. 그렇죠? 자, 조금 이따 설명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것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이게 107조에서 110조까지가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107조 여기서부터 110조까지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해갖고 나오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은 거짓이다, 진짜다. 거짓이란 얘기예요. 거짓이란 얘기예요. 거짓.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걸 비진의 표시다. 아니비자 써갖고 비진의 표시 또는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한다. 여기서 76페이지예요. 거기 핵심 해갖고 첫 번째 그 박스. 진이란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진이란 찾았어요? 박스에 진이란 두 번째 줄에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라고 나오죠? 거기다 빗줄 쳐놓으세요. 진의는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진의는 피우자고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사항을 말한다. 그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진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걸 진의라고 그래요. 그 상황에서 최선인 것을 진의라고 그러지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진의라는 것은. 자, 77페이지. 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돼야 한다는 거. 불일치돼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불일치를 표자가 알고 있어야죠. 잘 밑에 줄에 원칙은 유효하다. 거기 원칙은 유효하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 얘기해요. 원칙은 유효해요. 비진의 표시를 할지라도 원칙은 유효해요. 근데 뒷장에 넘겨보니까 2번에 예의해갖고 나오죠. 상대방이 피우자의 주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슬래시여서요. 알았거나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는 게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게 과실이죠. 있었을 경우는 그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그렇죠? 무효로 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쭉 나와서 79페이지에 제3자에 대한 관계다 해갖고 자, 이 선의 제3자한테는 예의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거기 3번의 1번 비진의 표시가 예의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자한테는 무효란 얘기예요. 유효란 얘기예요. 유효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제3자는 선으로 추정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2번에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거기 색칠해 놓으세요. 이거. 무과실까지도 필요하다. 무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무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선의이기만 하면은 보호가 돼.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가 돼. 선의 과실 있는 제3자도 유의하게 취득합니다. 꼭 무과실까지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밑줄 쳤어요? 거기 2번의 세 번째 줄에 제3자는 선으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죠. 제3자는 선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비진의 표시를 하나를 공부했는데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설명. 시험 문제 나오는 쪽으로 설명이 들어갈게요. 정리를 지금 또 다시 한번 살펴드릴 테니까요. 잘 이해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을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공짜로 준다라고 표시했어요. 근데 줄라는 생각이 없어. 자, 생각이 없으면서 이게 내심의 효과 의사야. 겉으로 표시됐네. 그럼 표시와 내심의 효과 의사는 일치됐어요?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죠. 그러면 이거 진짜 표시예요? 거짓 표시예요? 이 표시는? 이게 바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 진짜가 아닌 표시다 이겁니다. 비진의 표시란 얘기예요. 진짜가 아닌 표시란 얘기예요. 그럼 진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랬는가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나 동기는 따지지 않아요. 근데 진짜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몰랐네. 진짜로 주는지만 알았지. 증여 의사가 없는지는 전혀 몰랐어. 알 수도 없었어. 선의 무과실이야. 이 요건이 가져졌어.
그러면 을이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을은 유효하죠. 유효하다는 것은 이 소유권, 이 건물의 소유권은 을이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그러면 거짓말한다는 것을 을은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니까 을이 나는 너가 농담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몰랐다. 나는 진짜인지만 알았다. 라고 을이 입증할 필요 없어. 그냥 을은 모르고 있는 걸로 또 알 수 없었던 걸로 추정이 돼. 그렇죠? 그런데 자 을이 갑이 농담한다는 걸 거짓말한다는 걸 을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다. 알았던 경우 또는 알 수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갑이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을 너가 알고 있었지 않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갑이니까 그걸 입증하면은 무효죠. 그러면 그걸 갑이 입증하면은 이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왜? 이 거짓말은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불법 행위라면은 우리 아까 반사의 질서에서 공부했죠. 첩한테 아파트를 줬는데 첩 계약은 불법 행위니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줬던 거 반환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근데 불법 행위가 아니야. 아니니까 반환 청구가 인정돼. 무효일 때, 유효할 때는 반환 청구 못 하는 거고. 을 거니까. 자, 원칙은 을 거다, 을 것 아니다. 원칙은 을 거야. 근데 어떤 때 을 것 아니다? 어떤 때? 알았다든가 갑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때는 갑은 이걸 입증을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예의란 얘기죠. 원칙은 유효하지만 어떤 때 무효가 된다? 상대방이. 이게 지금 표우자. 이걸 표우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표우자. 이게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표우자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걸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받아갖고 팔아먹었을 때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럼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아니에요. 지금 계약의 당사자, 이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을이고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3자일 때 이게 을 것이네. 이게 을 것이네. 을이 몰랐어. 또 알 수도 없었어. 그러면 병은 선의 악의를 따져볼 필요 없어. 을 것이니까 무조건 취득해. 을 것이니까 선의 악의를 따져볼 필요 없이 병거야 병거.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을 것이 아니네. 가만히 보니까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을의 등기가 무효잖아. 그럼 을 것이 아닌데 병은 모르고 있었네. 병은 모르고 샀네. 을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샀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샀어. 그때만 취득을 하죠. 왜? 이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겠어. 이 무효를 가지고는 갑은 을한테는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모르고 산 사람한테는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악이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 지금 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취득을 못 하죠. 그러면 알았다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해야죠. 왜? 병은 제3자는 선으로 추정받으니까. 여기 제3자는 선으로 추정이 되니까 그 반대를 악의를 입증해야죠. 이해 갔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자, 비진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거짓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라도 상대방은 진짜인지만 알고 있네.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 알 수도 없었어. 그러면은 상대방은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야. 이 부동산을. 에?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을 못한다. 그러면 알았다 알 수 있다는 것을
그 거짓말한 자가 입증을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거짓말은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판사이질서는 불법 행위라고 그랬어. 하지만 이런 건 불법 행위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제 이걸로 끝나는데 을이 팔아먹어 버렸을 때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죠. 팔아먹었을 때 을 것일 때는 병은 알았다 몰랐다 따져본다 따져볼 필요 없다. 을 것이니까 따져볼 필요 없죠. 근데 을 것이 아닐 때 이런 경우는 을 것이 아니잖아. 그럴 때는 누구만 보호가 된다? 선의 제3자만 보호가 돼요.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죠. 이해 갔습니까? 이걸 비준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79페이지에 적용 범위, 자 단독행위도 적용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되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경우도 적용된다. 거기다 비줄 쳐놓으세요. 자 적용 단독행위 이 두 번째 줄 4번에 1번에 미줄 쳤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되죠. 자, 신분상 행위는 적용 안 되죠. 당사자 그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거니까 농담 삼아서 결혼하자 이래 갖고 그게 유효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허례 허식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은 그 조금 무게감이 있게 되려면은 일정한 형식은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둘이 그냥 가볍게 만나갖고 결혼 신고하고 그냥 결혼한 걸로 해서 살으면은 또 헤어지는 것도 쉽게 그냥 또 헤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결혼식장에 조금 친지들을 모아놓고 서약하고 어쩌고 해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무게감이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하나는 저는 확실해요. 혹시나 결혼을 전제해서 우리 아이들이 동거한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 결혼을 전제해서 동거 생활을 들어간다면은 결혼은 조금 있다 한다. 1년 후에 한다. 6개월 후에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저는 무조건 딸이든 아들이든 오케이. 그게 결혼한 것보다 동거 생활을 하고 결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 개방돼 있어요, 제가? 결혼을 전제해야지 그냥 장난 삼아서 하는 그런 동거는 의미가 없죠. 알겠죠? 결혼을 전제해서는. 자, 의뢰 주식의 인수청약 이것도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이게 있는 거지. 거짓으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무효화되고 이럴 리가 없죠. 언제나 유효하죠. 이런 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뒷장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색칠하세요. 공법상 행위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색칠하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법상 행위거든요. 비준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겨요. 공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자 우리 여기 대표 예제 문제 27일 기출 문제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진이 의사표시에 관해서 틀린 것은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맞았네. 진이라는 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았네. 2번 상대방이 표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어. 이게 상대방이야 지금. 여기 갑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았어. 여기 악이. 그러면 이 비준의 의사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알았다 알 수 있다 이러면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알았을 경우 표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무효다? 무효지. 무효인 걸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야. 무효와 취소는 엄연히 틀려요.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죠? 자 여기 아까 얘기했죠? 무효 여기도 무효 여기도 여기는 취소. 근데 여기를 무효라고 써놨다든가 이걸 또 취소라고 써놨다든가 이러면 다 틀려. 무효와 취소는 선생님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걸 가지고 무효와 취소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두드려 팰 겁니다.
우리 조금만 참으시면 어디에 나오는가 확인해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시면. 중요 파트죠. 중요 파트니까 1시간 동안 두드려 팰 겁니다. 138페이지 한번 이렇게만 넘겨보세요. 그냥 138페이지.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제목.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야, 여기에서 작살나게 두드려 패겠구나. 그때 가서 알면 되겠구나. 지금은 일단 차이점이 있구나. 틀리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무효와 취소는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 무효일 때는 무효라고 해야 하고 취소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효력이 안 생긴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인데 어디가 차이가 있는가를 1시간 동안 두드려 팰 거니까 그때 가서 잘 공부합시다. 알겠죠?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무효라고 해야지 취소라고 해놨으니까 틀렸구나. 이걸 아시면 되죠. 2번 틀렸죠. 3번 대리행위에서 진야인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죠.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하고 4번 진야인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무효가 된 경우는 당사자가 진야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진야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 경우 효력이 없는 경우란 얘기는 무효가 된 경우 그걸 새롭게 계약을 맺은 선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 맞았죠? 5번 진야인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여기 진야인 의사표시는 쌍방이 거짓말한 거예요? 혼자 거짓말한 거예요? 혼자. 여기는 통정이라는 말은 합의라는 말이에요. 합의하에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면 이건 합의가 있는 거고 통정이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거고 그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하고 여기는 쌍방어 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오케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5번도 맞았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 틀렸구나. 자, 비진의 의사표시가 좀 어느 정도 정리됩니까? 그러면은 자 81페이지 통정허위 표시에 관해서 들어갑시다. 이걸로 들어갑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 이거 지금 머릿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있죠? 아, 지우면 안 돼?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는 지워도 되잖아. 여기다가 이제 통정허위 표시를 하나 그려드리고 또 설명을 자세히 들어갈 테니까요.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통정허위 표시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가? 우리 29위 시험 문제도 또 나왔고 30위 시험 문제도 또 나온다고 봐야죠. 이렇게 나와요. 갑이 A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가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의 유일한 재산인 이 건물을 강제집행을 한다고 그래. 강제경매로 신청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경매가 들어가면 다 뺏기게 생겼네. 자기는 이제 완전 그냥 탈탈 털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친구가 진짜로 매매한 것도 아니야. 야, 내가 너한테 이 건물 팔은 걸로 하자. 너가 사간 걸로 하자. 이래서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해줬네. 그러면 실제 매매가 있었어요. 둘이 짜고는 거짓의 법률행위예요. 이걸 통정허위 표시라고. 둘이 짜고 하는 거짓의 법률행위, 가장행위라고 그래요. 가짜의 법률행위란 얘기예요. 가짜의 법률행위. 혼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둘이 짜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란 얘기야. 이 매매 계약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니까 언제나 무효야. 그렇죠?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자, 이제 교과서 다 확인해 드릴게요.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이게 을 거란 얘기고 을 것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럼 갑은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아니다. 반사의 질서다 이러면 틀려. 불법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등기를 언제든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동산은 있죠. 만약에 불법행위라면은 반환 청구를 못 하는데 저기와 똑같이 불법행위가 아니야. 반사의 질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채권자가 황당하네. 이거 강제집행 하려고 보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빼달렸어. 근데 이게 상가 건물인데 진짜로 팔아먹었다 한다면은 임대료를 의리받아야 하는데 임차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갑한테 준다고 그래. 임대료를. 그러면 이거 가짜로 매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팔아먹고 난 다음에도 임대인 행세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등기만 지금 저쪽으로 맡겨놓고 지가 계속 지 것이라고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걸 입증을 해서.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이자가 채무자인데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강제집행을 못 하거든요. 반드시 부동산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것만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을 것이 아니고 갑 것인데도 명백히 갑 것인데도 강제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걸 취소시켜 버릴 수 있어. 이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우리 아까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 한다고 했죠. 왜?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다? 돈 받을 채권이야. 금전 채권이야. 그러면 유일한 재산인 이 재산을 이렇게 빼돌려 버리면은 나 재산 없다. 나 갚을 돈 없다. 하고 남을라라 하면 어떻게 해요? A는 값을 배를 째야 해요? 배 째라 할 때? 배 째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더 이상 이제 안 나와. 채권자 취소권은 아까 이중매매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된다라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나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아까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취소시켜버려.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시키면은 갑에게 빠꾸가 되죠? 강제집행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할해갖고 병한테 팔아먹어 버렸어. 그러면 병은 제3자의 아니에요. 이게 계약 당사자고, 둘이 계약 당사자고, 가장 매도인, 가장 매수인. 응? 계약 당사자고, 이자는 제3자예요. 등기를 넘겨받았어. 이게 지금 을 것이 아니거든. 근데 병은 모르고 샀어. 그러면 취득해요, 못해요, 병은? 그렇죠. 이 무효, 이거 을 것 아니고 내 것인 것이다. 갑은 이거 무효다라고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병한테는. 그러면 이자가 선의기만 하면 취득하냐? 선의 무과실까지도 있어야 하냐? 이것이 문제 나와요. 무과실은 필요 없다고 했어. 선의 과실이 있어도 병이 선의 과실이다라고 나와. 선의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선의 과실이 있더라도 취득한다.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근데 이자가 악이야, 악이면은 취득해요, 못해요? 못 하죠. 선의만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재밌어.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죠.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자다 해서 이자를 전득자라고 그래. 지금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와. 시험 문제가 이걸 물어볼 때는 꼭 통정 허위 표시에서 물어봐. 자, 전득자가 등기를 넘겨받았어. 그러면 이게 병것일 때는, 선의 제3자일 때는 이 전득자는 선의 악의를 따져볼 필요가 없어. 선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해.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해. 악이라고 나와 시험 문제는. 근데 이게 지금 병것이 아니네. 이런 경우는 병거예요, 병것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걸 모르고 샀네, 이 전득자는. 그러면 보호해줘야겠다, 안 해줘야겠다? 모르고 있는 전득자. 보호해줘야죠. 그러면 여기가 알고 있었어. 여기도 병것 아닌데 알고 있었어. 그러면 취득 못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봅시다, 정리. 이게 지금 을 것이 아니야. 모유일 때는 모르고 있는 선의 제3자는 취득하지만 알고 있으면 취득 못해. 그러면 이제 선의일 때는 이게 병거야, 병거. 병것일 때는 그 다음 타자는 알았던 몰랐던 따져볼 필요 없어. 그 다음 타자는 뭐다? 알았던 몰랐던 따져볼. 근데 이게 병것이 아니네. 그럴 때는 누구만 취득한다? 선의만. 정리가 됩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라. 누구? A가 갑한테만 그 돈 내놓으라. 여기로 넘어갔을 때, 그렇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 얻죠. 선일 때. 물론 악일 때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선일 때는 평가니까, 각 것이 아니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 얻죠. 오케이? 아니, 이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게 있어요.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요건이 안 갖춰지면은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돼요. 형법상.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산 남불나라고 돈 받은 거 다 써버렸어. 그러면 뭐 못 받는 것이 허다하죠. 민사 사건에서. 알겠죠? 자, 우리 책을 확인해 볼까요? 81페이지. 통정의 표시는 진연인 의사표시, 혼자 거짓말하는 것은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이건 상대방과 짜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불일치를 알고 있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효과가 중요한 거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거의 비일치하죠. 효과,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인데 자, 여기에 이 이행을 했으면은 이건 불법이다,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 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급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죠? 이거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이행을 했던 부분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거 뒷장에 넘어갔어요. 여기 82페이지 팔레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부다. 이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첫 번째 줄 허위 표시는 무효이므로 제406조 요건에 해당하면 사의 행위로서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다 비율치하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83페이지.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거기 선의 제3자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 근데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따라서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악을 분문하고 당연히 보호가 된다. 여기. 선의 제3자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 하니까 이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 악의도 보호가 된다.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취득한다. 그렇죠? 제일 위에 네 번째 줄 밑줄 쳤어요? 제일 위에 네 번째 줄. 자, 선의라는 것은 이 뭡니까? 무효임을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색칠을 해야죠. 무과실은 불료라고 써 있죠? 불료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무과실까지도 있어야 한다. 무과실은 필요 없다. 여기. 무과실은 필요 없다. 선이기만 하면 보호가 된다. 선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가 된다. 오케이? 잘 밑줄 치세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자,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한다. 자, 3번에 제일 밑에 줄에 체크 플러스 바로 위에 전득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여기. 전득자도 제3자로 보호가 된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썼는데 교과서 내용을 딱 압축하고 써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딱 압축해서 써줬구나. 그런 거. 자, 우리 대항하지 못한다. 뒷장이 넘어가서 84페이지. 무효임을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단독행위, 계약 다 적용되는데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합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의 표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문상 행위도 적용될 수가 없고. 자, 이것 좀 보세요. 자, 첫 문제는 주로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첫 문제가 주로 잘 나오는 게 이건데,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죠?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려고 그래요. 근데 증여세를 면탈하게 해서 증여세가 공짜로 받는 거니까 한 30% 나오잖아요. 이걸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해서 이전 등기 해주면은 등록세, 취득세 다 합쳐봤자 7%밖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우리 너한테 내가 공짜로 주는데 매매로 한 걸로 해갖고 이전 등기 하자. 그러면 세금도 안 나오잖아. 이러면서 가장 매매로. 그러면 이걸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이게 통정허위 표시이고, 증여는 지금 가장 행위 속에 숨어 있는 행위잖아요. 이걸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은닉, 숨기는 법률 행위. 겉에 드러난 거에 숨어 있는 거, 숨긴다는 게 은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이 매매는 실제로 없었던 거니까 언제나 무효잖아. 근데 증여는 진짜로 있었잖아. 그러면 증여가 진짜로 있었으니까 이거 유효해요, 안 해요? 그럼 매매로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실체 관계가 맞아.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권리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해요. 이게 유효하니까. 진짜 을 거니까 이 부동산은. 실제로 증여를 받았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을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따지지 말자. 팔아먹었을 때. 을 거니까 선어든 악어든 취득하죠. 을 거니까. 이게 유효하니까. 여기 을 것이 아닐 때는 선어만 취득한다고 그랬죠. 병은. 근데 을 것일 때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죠. 이해가죠? 그걸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5번에 1번 은닉행위. 통정허위 표시에 감춰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하는데 이 은닉행위는 유효요건이 갖춰지면 5번에 1번의 네 번째 줄에 유효하다. 효력요건이 갖춰지면 유효하다 써있죠? 자, 그래서 그게 85페이지에 대표 예제 문제, 작년 문제잖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 후에 X 토지를 병에게 을이 팔았어. 이전 등기를 마쳤어. 이거죠. 이 X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는데 매매로 가장해서 이전 등기했어. 을이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 이 문제죠. 자, 풀어볼까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여기.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매매계약은 무효죠. 가장매매니까. 매매계약은 무효죠. 갑과 을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증여계약은 유효하죠. 진짜로 증여 의사가 있었으니까. 증여계약은 유효하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기억번은 맞았고. 갑은 병에게 X토지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병은 유효하게 취득하잖아. 그러면 갑은 말소 등기 청구 못 하죠. 병 거니까. 그러면 디귿번 맞았고. 니을번 병이 갑, 을 사이의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알았던 몰랐던 병은 취득하는 거죠. 과실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 그러면 취득한다. 니을번도 맞았죠?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지금 옳은 거. 증여계약은 니은번은 지금 틀렸잖아. 이거 오타가 나왔네. 니은번은 틀린 거예요.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이래야지 증여계약이 무효이다라고 나왔잖아. 증여계약은 무효다 이러면 니은번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유효로 고치세요. 니은번에 갑과 을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나왔잖아. 무효를 유효로 고쳐야만이 옳은 걸 고르라 해서 답이 5번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답 없는 거잖아.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니을인데 기역, 디귿, 니을은 없잖아 지금. 조문에, 저기에 그 지문에. 그래서 니은번에 지금 무효라고 나오면은 이거 답 없는 거예요. 무효다, 유효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오타예요, 오타. 증여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다 맞은 거죠. 시험에 이렇게 하면 다 맞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험에 우리 지금 다 맞은 거 없었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다 맞은 거. 모두 정답 처리해요. 근데 오타가 나온 거죠. 우리 책을 만들면서 잘못 이렇게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이렇게 고치합니다. 2번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5번 맞았죠.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네. 조금 쉬었다가 지금 107조 설명해 줬고 108조 설명해 줬어요. 이제 109조 차고
차구와 차기각막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좀 쉬었다가.